대기업 3곳 가운데 한 곳은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가는 거죠. 기존 채용 시스템으로 도저히 사람을 못 뽑겠다. 뽑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공채에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으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뽑겠다? 경험을 가진 인력을 뽑겠다? 그러면 나는 경험을 어디서 쌓아야 돼? 이런 생각? 내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있구나. 수시 채용이 더 확대되기 전에 내가 얼른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직이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갑작스러운 변동을 주게 되면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럽지 않을까. 썩고 헐어가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엄청 큰 기둥이에요. 노량진 학원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취업으로 가는 시험, 공채의 벽을 뚫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 취업준비생 71만 명 중 30%가 공시생입니다. 네, 지금 임용 준비하고 있어요. 아, 임용 준비하시면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1년 정도 됐어요. 경찰 준비하고 있어요. 힘들긴 한데 근데 다 누구나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요. 밤이 찾아와도 노량진 학원가의 불빛은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공채에 청춘을 바치는 취업준비생은 전국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세연 씨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충남 예산에 내려와 기업 공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소개서를 쓰고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넣는 일이 반복되죠. 공채 준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시작한 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이력서를 몇 개 정도 쓰신 것 같아요? 한 100개 넘게 쓴 것 같아요. 이력서 지원 100번, 면접 15번. 하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세연 씨의 하루는 공채에 합격하기 위한 계획으로 꽉 차 있는데요. 지금 공채 시즌이어서 기업 공고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서류 합격하면 필기시험도 준비해야 되니까 필기 공부할 것도 적어놓고 해서 많이 접혀져 있어요. 제일 적고 싶은 일정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뭐 취업했다 이런 거 적고 싶죠. 언제쯤 이 다이어리에 취업 성공이라는 말을 적을 수 있을까요? 취업 성공, 공채 합격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자신만의 무기, 스펙을 장착해야죠. 세연 씨도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반도체 회사나 아니면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에 지원하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지원하는 직무랑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연관지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 자격증을 몇 개 정도 딸 생각이세요? 저는 그래도 한 3개? 자격증은 공채에 합격하는 데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이 장착하는 예비 아이템입니다. 마침 오늘은 세연 씨가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세연 씨와 같이 지방에 있는 취업 준비생에게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시외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 보러 가는 것도 굉장히 다 거리가 있고 취업 관련 스터디가 없으니까 참여할 수도 없고 뭐 또래가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공채를 뚫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취업 준비생에겐 남들보다 더 많은 자격이 필요한데요.
공채 시험 합격을 위해 또 다른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 이 시험을 통과하면 공채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 굳게 닫힌 취업의 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취업이 늦어지니 집에서도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취준생 딸 힘내라고 맛있는 반찬을 대령하는데요. 이거 찍어갖고 이따 먹고. 어? 그거 따면은 훨씬 취업하는데 유리하지, 그치? 아니, 훨씬까진 아니고, 훨씬까지는 아니야? 플러스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마이너스는 아닌?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0 아니면 플러스? 그래, 마이너스 인생 안 살면 돼. 마이너스 인생? 근데 난 이미 마이너스 인생인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세상에 마이너스 인생은 없고 공짜 인생도 없어. 내가 노력한 만큼 세상에 얻어지는 거야. 그치? 어머니는 딸이 기죽지 않도록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딸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작년에는 약간 양으로 승부했다 이러면 올해는 진로, 내가 진로 승부하려 했다? 근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그 11개 중에서 하나가 발표가 났어. 근데 불합격인 거야.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왜 불합격이야? 자소서 쓴 게? 서류가 불합격인 거죠. 아니, 서류라는 서류가? 거는 자기소개서도 있고 내 그런 그치. 여러 가지 스펙이 그러니까 되게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서류조차부터 불합격이야. 진짜 100번 실패해도 도전하는 세연 씨. 그녀에게 공채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채는 저한테 꼭 필요한 존재죠. 왜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안정적이고 사람을 많이 뽑기도 하고 그게 가장 준비하기도 가장 편리하고 하니까 제가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뭐 급할 거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저는 얼른 일을 하고 싶어요. 2019년 상반기 구직자의 서류 합격률은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공채가 뭐기에 이 힘든 과정을 겪게 하는 걸까요? 장강명 작가는 문학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문학 공모전이 한국 사회 채용제도의 또 다른 버전임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채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공채는 한국의 되게 독특한 채용 제도고요. 여러 사람을 같은 시험을 쳐가지고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가정에서 시작되는 그런 채용 제도입니다. 일단은 1957년에 삼성물산이 공채를 시작한 거를 우리나라 공채제도 시작으로 봅니다. 이제 50년대 이후로 한 반세기 동안 빠르게 발전을 했잖아요. 기업들도 다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매년. 그게 이제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이제는 공채가 아닌 방식으로 뽑는 걸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가 됐죠. 공개 채용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였습니다. 1957년 삼성물산 공사의 첫 공개 채용에는 27명 모집에 무려 1,2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이후 공채는 제2의 수능, 취업 과거제로 불리는 취업 관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채는 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채용 방식이죠. 어떤 벌판에 되게 살기 힘든 벌판이 있고요. 거기에 성이 몇 채가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라는 성이 있고 대기업이라는 성이 있고 뭐 전문직이라는 성이 있고 공기업이라는 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면 좀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그 성이 유지가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문을 잠깐 열어가지고 그때 심사를 해서 선별된 사람들만 받고 문 닫겠다. 그때 못 들어오면 내년에 들어와라. 이런 게 지금 한국 노동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열 때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 이제 젊은이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때 너는 우리 성에 있는 누구 성주님 아들 친구니까 들어와라. 뭐 너는 우리 성에 있는 무슨 신하의 뭐 조카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폭동이 일어나죠. 그건 아무도 못 받아들이는 거고 성문 열 때 성문 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우리 그럼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자. 시험을 칩시다. 시험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정하고 평등한 취업의 기회, 공채. 취업 준비생들은 누구나 우러러보는 더 크고 좋은 성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 공채의 문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문이 굳게 닫히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공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고 최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빨리빨리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임무거든요. 공채 제도를 통해서 연중 2회로 그 인원을 선발하면 이런 빨리빨리 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기업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래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시 채용 제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공채의 종말,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경력을 또 요구하고 또 근데 신입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제가 언제쯤 뭔가를 준비해야 할지 언제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공개 채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여쭐 수 있어요? 아무래도 경쟁한 경쟁을 위해서 또 시험 안정성이라는 것이 요구되다 보니까 네, 언제 어떻게 뽑을지도 모르는 불안감보다는 국가에서 정기적인 그 기간에 또 정기적인 요건으로 또 사람을 뽑는 게 아무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은 제가 봤을 땐 어떤 사람이든 동등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각자 뭐 문화 자본이나 아니면 경제 자본에 따라서 그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차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안타깝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약간? 안타깝죠. 경력은 도대체 어디서 쌓아야 되나 싶고. 한 조사에 의하면 공채 폐지에 대한 구직자들의 의견은 찬성 50%, 반대 50%로 팽팽합니다.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느낄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 구조입니다.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공기업 정규직 같은 소수의 좋은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자리, 우리가 썩 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일자리를 둘러싸고 막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거기를 가려고 경쟁을 하는 건데, 근데 이 공채 문을 닫고 이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뽑는다, 수시 채용을 한다, 뭐 경력 위주로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경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게 되죠. 나는 경력을 어디서 쌓으란 말이냐. 비정규직 근로자가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IMF 이후 비정규직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업 정규직을 향한 공채의 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견고해졌는데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지금 채용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1년 반 동안 공채를 향해 달려왔는데 이제야 공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확실히 체감됩니다.
내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수시 채용이 더 확대되기 전에 내가 얼른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채로 향하는 마음은 더욱 깜깜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